지역의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경남도 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동물복지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인데요. 오늘은 그 해법의 현실성에 초점을 맞춰 여러 내용 짚어보죠. 창원시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이를 가시화시키고 있는 젊은 정치인이죠. 지상록 창원시 의원 나오셨고요. 도내 반려동물과 동물복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경남 길천사의 이정선 부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상록 의원께서는 최근 반려동물 문제에 대해서 이슈토크에서 꼭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죠. 아무래도 언급이 필요한 때다 이런 판단이 지역 정치인으로서 있었기 때문일 텐데 어떤 문제가 심각한 겁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다는 것인데요. 네. 창원만 하더라도 등록된 반려동물이 4만 마리가 조금 안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화가 되었지만 9월에 시행되었다는 걸 생각하면은 아직 등록되지 못한 반려동물은 훨씬 더 많은 수치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내장형 칩과 외장형 칩 그리고 인식표를 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고 있는데 내장형 칩이 아닌 이상은 인식표를 잃어버리면은 이제 그 관리가 아직 못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의 개체 수는 늘어나면서 유기견의 수도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들은 다 행정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목으로 다 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사각지대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기동물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유기동물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점, 보호되고 있는 유기견 또한 제대로 된 보호라고 할 수 없는 문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점들을 이를 컨트롤할 행정력과 인력이 많이 부족했고 이러한 사항들이 지역민이나 시민들에게 큰 불편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창원시 유기견 보호소의 유기견들은 적정 수용도수의 2배가 넘는 수용도수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최근에 창원시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은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저희 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제 지역구에 마산 유기견 보호소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고요. 의회에서 가장 먼저 한 일도 유기견 보호소 이전과 테마공원화, 유기견들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결과 농업기술센터의 조직 개편에서 동물복지계가 신설되어 유기견 보호소를 전담하는 부서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는 축산과에서 담당을 했지만 전문적인 부서가 없어 애로사항들이 많았었는데요. 전문 부서가 생기고 나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데 훨씬 수월한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려동물 놀이터를 계획하고 있고요. 마산, 창원, 진해 각 3군데에서 따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한 곳에 통합을 해서 독일의 유기견 보호소처럼 테마공원화가 된다면은 가족들이 놀러와서 유기견들을 분양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생기는 거죠. 그간 뭐 나름의 변화가 좀 있었네요. 네, 생각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민간에서 먼저 제기를 하곤 하는데, 자, 길천사가 보시기에 지상록 의원이 제기한 이런 변화들, 문제점들 좀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일단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의 문제는 다각도의 접근과 여러 방면으로서 해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의 행정 부분과 지속성 및 꾸준한 관심에 대해서 잘 중요한 부분인데 잘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깐 언급하신 통합 이전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장점만큼 단점도 큰 부분이라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집중해야 할 부분이 동물을 키우거나 혹은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스스로가 반드시 생명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그 생각의 깊이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생명은 사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맞이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생명과 함께 할 땐 반드시 그에 따른 결코 가볍지 않은 책임이 따른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 이런 다각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물 복지는 단순히 개인의 호불호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존중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네.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이런 다양한 공익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자, 호불호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반면에 동물을 무서워하는 분들에게는 네. 이런 반려동물 이슈 자체가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또 꽤 많습니다. 시대적 흐름이 변화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인데요. 요즘은 개를 개라고 부르지 못하고 네. 강아지라고 불러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개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왠지 개를 개라고 하면 이제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인식이 많이 분위기가 좀 네, 그렇군요.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개는 집 밖에서 이제 집을 지키기 위해서 키우는 개에 불과했지만 요즘은 집 안에서 사람과 함께 산다는 의미로 반려견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변화를 이제 개를 키우지 않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못하는 행동들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유기견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동물 단체의 이견 차이로 감정이 골이 깊었습니다. 네. 여태 쌓여온 감정들을 풀어나가는 게 최우선이라 생각을 했고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애견인들도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앞서 동물 복지를 생명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경남 길천사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동물 복지가 좀 필요하다 보십니까? 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복지 이전의 생명은 그 자체로서 존엄하기 때문에 반드시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그저 동물이 아니라 반려가족으로서의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생명이 누려야 할 기본권들을 지켜주고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많이들 키우시는 개나 고양이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개는 적당한 산책이 필요하거든요. 산책이 맞아요. 꼭 필요하고 시간을 내서 그러면 저희는 이제 산책을 해줘야 되고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도 반드시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양이의 특성상 높은 곳을 좋아하고 수직 활동이 아주 많은 거니까 그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캣타워라든지 스크래치 같은 기구들도 구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특성을 잘 고려한 환경을 제공했을 때 일단 최소한의 복지가 저희는 이제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아이들이 동물들이 사람과 지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네. 질병에 대한 예방, 노출되지 않게 예방을 해야 되고 혹시나 질병에 걸렸을 때는 반드시 그 적절한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동물을 맞이하기 이전에 그 동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공부를 습득을 해야 하고 그 동물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됐을 때 동물을 맞이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저러한 이유로 유기화되어서 동물 보호소에 오게 된 동물들이 위한 네. 환경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뭐 같은 지역 안에서 동물의 생명권이 좀 박탈당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동물 복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거든요. 무엇이 부족하고 또 무엇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네, 물론 현실적으로 참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명권의 박탈의 부당함을 인지하고 더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소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유기동물 발생 빈도 및 보호 두수에 따른 수용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동물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동물들의 기본권을 위해 갖춰야 될 최소한의 기본 시설,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운영 방침, 그리고 이런 방침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시급 현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 그 누구보다 현실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현장 봉사자와 관련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논의와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의 자리가 많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크게는 유기동물 보호소 환경 개선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이정선 부회장께서 말씀해 주신 이 정책이나 제도 등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에서 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에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국비 사업도 많이 따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비 매칭 사업이라든지 이제 도나 시에서도 조금씩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태까지 창원시 동물 복지 문제가 좀 등한시되고 있었던 점은 사실인데요. 네.
하지만 불과 2,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상황은 정말 많이 나아진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아마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인정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지자체의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자체에서 한계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으로 예산과 인력에 관한 부분이 있겠죠.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뽑히는 용인시의 경우에는 동물복지계가 아닌 동물복지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기견 보호소에 일을 하는 이제 공무원만, 이제 공무원을 제외하고 공무직만 7명, 임기제 2명, 총 네. 9명의 인력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185마리에 대해서 이 인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창원시 경우에는 837두를 보호하고 있지만 공무직 4명에 기간제 8명, 임기제는 단 1명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보호두 수는 4.5배에 달하지만 공무직의 수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인지하고 담당과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고 예산과 권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든든하시겠어요? 어떠세요? 네, 의원님의 문제 제기 부분과 현 실정에 여러 가지 아직은 미비하지만 지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인지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개선 면에서는 역시 아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각도의 노력도 저희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동물들이 생명답게 보호돼야 함도 당연하고 역시나 그들을 돌보는 직원, 관계기관 직원 역시 업무 역시 능률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업무 환경이 조성돼야 함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지자체에서 많이들 생각을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감사드리고요. 네. 포괄적으로 보자면 복지는 어디 하나 필요하니까 직원들의 뭐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업무 능률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저희도 이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이 시급하고 이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발씩 나아가는 행정도 저희는 기대가 되고 말씀하신 부분이 개선될 때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예, 저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앞서 용인시의 경우와 비교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네. 창원시의 동물 복지 수준 전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창원시의 동물 복지 중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과 현실은 매우 어렵고 힘든 실정이지만 이번에 동물복지계가 신설되어서 네.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유기동물의 수용 두수는 엄청나고 이에 비해 인력은 작고 네. 유기견 보호소의 위치도 창원 같은 경우 파티마 병원에 위치하고 있고 마산의 경우 면사무소 소재지에 있어 지역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상황이라 이러한 곳에 이제 자원봉사자들의 수도 적은 편이고요. 네. 이러한 수준은 대개 전국에 비해 좀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성과 추진력은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담당하는 축산과의 과장과 동물복지계의 계장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3일 전에는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우수한 사례로 뽑히는 용인시, 군산시, 전주시, 고양시 등을 가면서 선진 견학을 통해서 창원시가 이제 배워야 할 부분들을 배워오고요. 네. 테마 공원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산을 올라다니면서 이러한 부분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행정의 적극성과 열정은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반려동물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을 위해서는 도민의 이해도 좀 수반이 돼야 할 텐데, 자, 그래야 이 정책들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겠죠. 그걸 위해서는 이 동물 보호단체가 요구뿐만 아니라 이런 홍보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선 도민과 시민의 이해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는 여기 계시는 지상록 시의원님, 한은정 시의원님, 저희 이상인 도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의 정책과 함께 저희 단체도 무엇을 할 건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몇 가지 중 근원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보자면 네.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은 어릴 때부터 사람과 자연, 동물과의 공존을 맥락으로 학습을 하고 힘없는 생명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건의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도 작지만 인식 개선 및 정보 알림과 공유 차원에서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꾸준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외부의
전단지 유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취득 권유라든지, 그다음에 뭐 동물보호 입양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뭐 홍보라든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도 조금 더 시민과 도민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취지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부분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많이 논란이 된 문제죠. 반려동물 화장장 문제인데 네. 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 창원시 의원으로서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민간에서 가끔씩 이제 화장등에 대한 문제를 좀 많이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워낙 민원의 소지가 많은 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김해 같은 경우 시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까지 확보했지만 네. 지역민의 반대로 사업비를 반납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창원 근처에서는 이제 함안과 김해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소송을 통해서 3년 정도 기간이 걸렸던 곳이고요. 관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요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이 이제 추측이고요. 네. 그리고 사업성 측면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인데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유기견 보호소의 사체 처리는 처리법상 의료 폐기물로 처리되어서 모두 소각을 하고 있는데 네.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또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부분이 더 비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네. 만약에 화장장이 생긴다고 하면은 화장장뿐만 아니라 장례식장과 접목해서 안장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전체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창원시의 반려동물 화장장이 좀 앞으로 추진이 되려면 동물복지단체가 좀 나서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복지에 대한 반감이 있는 분들을 좀 설득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는 이 화장장이나 그런 시설에 대한 반감을 가지거나 혹은 지역의 혐오 시설로 받아들이기도 했는데요. 네. 충분히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려동물을 키워보니 네. 이렇게 가족같이 키우다가 이별을 겪어보고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네. 아, 이 역시 아주 필요한 부분이구나.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현행법으로는 매장은 불법이니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이고 화장장마다 이용할 수 없다 하면 반려동물의 이런 유실감과 그 상실감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시설적인 면에서 구비되지 않은 시설적인 면에서 더욱 마음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지역의 주민과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 짚어보고 대화와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로를 위한 협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노력을 해봐야 될 부분인 듯하고요. 네. 작은 바람이 있다면 모든 동물들이 가족 품에서 따뜻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그런 것을 사회가 품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실원 입장에서 좀 많은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정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이제 표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동물 단체의 편을 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저한테 이득이지만 네. 제가 중간에서 이제 상황을 보니까 양측에서 애로 사항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이제 행정에서 예산과 인력의 한계, 그리고 동물단체의 무리한 요구, 또 한편으로는 행정에서의 비적극적인 모습, 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동물단체의 답답함,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고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갈 생각이고요. 여태 들어주지 않던 동물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작했고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앞서서 이정성 부회장님 말씀처럼 생명의 존엄성을 인지하고 반려동물을 생각해야 하며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첫 분양을 너무 쉽게 하는 문화를 조금 바꿔야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분양도 어렵고 키우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견이 발생되는 것도 아주 작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첫 시장인 분양부터 분양 후 등록을 강화해서 꾸준한 관리와 무분별한 분양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창원시의 변화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사회를 살기에 우리는 많은 문제점에 닿아있습니다. 반려동물 문제 또한 도민의 이견에서 균형을 맞추며 서로 이해를 위해 노력하는 게 함께 사는 최선의 방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J 헬로